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더 큰 공격이 온다며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에 뉴욕, 뉴저지 내 이란계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주 및 지역 당국은 혹시 모를 보복 위협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 번화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한국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한인교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불법 체류 신분의 다른 한인교인을 이민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뉴욕시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될 퀸즈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 추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10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이 자동차 보험 고객에게 약 50억 달러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운전자들에게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퀸즈 한인회가 주최한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더 큰 공격이 곧 온다며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고 이란도 걸프 지역을 향해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작전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명예훈장 수여식 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사주에서 우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더 큰 파도가 곧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며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브리핑에서 현재 지상군이 이란에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나갈 것임을 적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후 쉬운 7시간 동안 항공모함과 육상기지에서 전투기 100대 이상이 출격해 이란 내 1000곳 이상의 목표물에 수만 발을 투하했습니다. B-2 전략 폭격기도 투입돼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했으며 이란 함정 열척도 격침됐습니다. 미군은 현재도 추가 병력을 계속 증파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해군 전력 파괴 그리고 핵무기 보유 연구 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곳곳을 강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던 쿠웨이트 방공망이 작전 중이던 미군 F-15E 전투기 세대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사고도 발생했으나 탑승 승무원 6명 전원은 안전하게 탈출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적십 자산은 자국 내 사망자가 555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는 최대 8% 급등했고 중동 지역 항공편 수천 편이 결항되는 등 국제사회 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의회 승인 없이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에 뉴욕 이란계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혹시 모를 보복 위협에 대비해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이란계 주민들이 유엔 본부 인근에 모여 타임스퀘어까지 행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날이 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정권이 무너지면 억압받아온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구체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FBI 출신 보안 전문가 리처드 플랭클은 해외 직접적인 지령 없이도 자생적 테러 세력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단독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뉴욕 경찰은 유엔과 각국 영사관 등 외교 시설은 물론 종교, 문화 시설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경계 태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13곳이 밀집한 패터슨 경찰은 어제 성명을 통해 현재 지역사회를 겨냥한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종교시설과 주요 지점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클리프턴과 패스익 당국도 마찬가지로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민들에게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경찰 배치를 강화하며 뉴욕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공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란계를 포함한 뉴욕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이 도시 일원이며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미키 셰릴 주지사는 중동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뉴저지에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네디컷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번 군사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군사 행동을 지지하며 이란 정권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집회 장소와 월스트리트, 대중교통 허브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수상한 물건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제 새벽 텍사스주 오스틴의 번화가에서 용의자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FBI는 테러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밤 텍사스주 오스틴의 대표적인 유흥가 6번가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제 오전 2시께 SUV 한 대가 웨스트 6번가 버포드바이 인근에 멈췄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용의자는 창문을 내리고 주점 테라스와 건물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향해 권총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이어 2블록을 더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이번엔 소총을 들고 인근 행인들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주말마다 경찰을 상시 배치해온 덕분에 신고 접수 1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와 대치 끝에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용의자는 53살 남성 은디아가 디안으로 세네갈 출신의 귀화 미시민권자입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뉴욕 브롱스였으며 불법 노정 관련 전과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BI는 용의자 차량에서 권총과 소총 그리고 코란이 함께 발견된 점을 근거로 테러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동기를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시경 나이트클럽 리버프런트 라이브 실내에서 총성이 울렸고 당시 현장에 있던 500에서 600여 명의 손님 중 9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8명 중 6명은 치료 후 퇴원했고 2명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신원이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한국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조치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 투표 임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약 10년 이상 입법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1년 7개월 만에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 국민이라 할지라도 재외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투표 시간과 투표 용지 등 기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한인 교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불법 체류 신분의 다른 한인 교인을 이민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애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신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애틀 한인사회가 한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에 따르면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 교인을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아이스 요원들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A씨를 3, 4주간 비공개로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이후 A씨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원들은 교인의 신고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확인한 뒤 체포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신분 문제만 아니었다면 모범 시민으로 평가받았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보한 한인 인사는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보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선택적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의 잣대가 개인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갈등이 외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성숙한 해결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퀸즈 써니사이드 야드 철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주택 12,000가구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73년도 이후 뉴욕시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퀸즈 써니사이드 야드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현재 철도 차량 기지로 사용 중인 써니사이드 야드를 덮어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택 12,000가구와 공원, 병원,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저렴한 주택, 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교육, 보건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We put forward a proposal to build more housing in a single project than the city has seen since 1973. And not just housing, but also parks, also childcare, also hospitals, an entire new neighborhood. The reason to focus on this one specifically is in a city where we know that land is so precious and so finite, here lies an opportunity to create more of it by creating the largest rail deck the world has ever seen. 맘다니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허드슨 야드와 배터리 파크 시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시장은 연방정부에 약 21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당 자금은 철도 부지 덮개 구축과 주택 인프라 건설 비용 일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며 향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s heartened by the fact that the president was interested in this proposal.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와 필요한 재정을 감안할 때 실제 실행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발 대상지인 써니사이드 야드는 약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암트랙, NJ트랜짓, MTA 등 여러 철도망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부지 대부분은 암트랙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MTA가 관리하고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뉴욕시, 교통기관이 모두 얽힌 고난도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은 196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뉴욕의 장기 개발 구상으로 수십 년간 구상과 내부 논의에 그치며 실제 착공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이를 실행 단계에 올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계획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이 뉴욕의 수건 사업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자금 조달과 복잡한 소유의 구조, 인프라 공사의 난이도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요청된 연방 지원 규모만으로는 프로젝트 완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최대 보험사 중의 하나인 스테이트팜이 자동차 보험 고객에게 약 50억 달러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운전자들에게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지난달 26일 올 여름을 기점으로 약 4,9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회성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약 100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하는 주와 개인 보험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스테이트팜은 미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연간 약 46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들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40개 주에서 평균 10%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동차 수리 비용과 사고 건수 감소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와 운전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도시지역 자동차 보험 비용은 2016년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이번 배당금 지급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예상보다 강력했던 보험 인수 실적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택보험의 경우 현재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 최고 운영 책임자 크리스 샬은 자동차 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주택보험은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수리와 재건, 재보험 비용이 상승하며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당금 지급과 보험료 인하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가 사물놀이 가락과 태극기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주최한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꽹가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퀸즈 노던 블루버드가 순식간에 축제의 거리로 변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사물놀이 장단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주최한 제3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지난 2월 28일 낮 12시 30분 퀸즈 노던 블루버드 156가를 출발해 팔슨스 블루버드를 지나 퀸즈 성당까지 약 4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행렬 선두에는 퀸즈 한인회 차세대 국악단이 섰고 한국에서 초청된 충남 금산군 사물놀이팀과 얼수 풍물단이 흥을 더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발차기와 기합 소리도 퍼레이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여해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차세대 단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퍼레이드 소식을 미처 알지 못했던 시민들과 상인들도 사물놀이 가락에 이끌려 축제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흥겨운 장단이 울려 퍼지자 지나던 이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노던 블루버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위영욱 씨 역시 신명나는 사물놀이 소리에 가게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좀 놀라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한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어쨌든 너무 기뻐요. 한민족에 대한 그 긍지가 느껴지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나온 가족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땡가리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런 데 오면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 흥이 생기고 우리 한국 아직도 이렇게 한국 풍속을 아끼고 지킨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이 순간이 자랑스럽고 오늘 아기랑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아기도 이런 한국의 문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연타 퀸즈 한인회장은 퀸즈에서 한인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은 뒤 2024년부터 행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올해 젊은 세대 참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한인 퍼레이드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2024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참 많은 단체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퍼레이드가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사물놀이 공연과 태권도 시범, 차세대 국악당 공연, KCS 부채춤과 태평무 등 전통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설 분위기를 한껏 이어갔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준비한 도시락과 금산 인삼차도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는 이번 설날 퍼레이드를 뉴욕시 공식 정기 행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타국 땅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민족의 흥과 자긍심, 퀸즈의 설날 퍼레이드가 그 불씨를 해마다 이어가며 뉴욕 한인사회 대표 명절 행사로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이 지난해 수백 명이 구금되고 상당수가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이민 당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다카 수혜자 261명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6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논 장관은 구금자 중 241명이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신청과 갱신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이들인 만큼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구금과 추방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시행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건너온 불체 청년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 학업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2년마다 갱신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는 여전합니다. 마약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텍사스 주민 알리 헤마니로 매주 여러 차례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인정한 가운데 자택에서 마리화나 60g과 권총이 함께 발견돼 기소됐습니다. 해당 법은 1968년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이후 제정된 총기 규제 법안의 일부로 마약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친화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합헌성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전미총기협회, NRA 등 총기 단체들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거 헌터 바이든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면제된 바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으로 마약 사용자 수백만 명의 총기 소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50세 이상 여성의 경제적 불안감이 다른 연령 및 성별 집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50에서 64세 여성의 55%가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연령대 여성의 5분의 3은 개인 재정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으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응답도 44%에 달해 남성의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대 여성 상당수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챙길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랜스 아메리카 은퇴연구센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비상자금은 3,000달러에 불과해 남성의 10,000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기 승무원이 기내커피의 위생 실태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이 승무원은 커피 등 온음료에 사용되는 물탱크가 충분히 청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은 커피를 싱크대가 아닌 기내 화장실 변기에 버리도록 지침을 받는다고 밝혀 파장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이 커피 포트에 튈 수 있고 같은 포트가 다시 커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항공 종사자들도 기내 커피를 피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2019년 헌터 칼리지 뉴욕시 식품정책센터도 여러 항공사의 기내 수질을 중간 수준 위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1월 15일 음력 대보름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한 해도 환하게 빛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